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는 시장일까요? 사실 목요일이 가장 이벤트 데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뭘 봐야 하나 오히려 물음표를 더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분과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기간 조정이라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까? 이 시장적인 접근 하에서 종목들 하나하나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예요. 자, 딜 완성됐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 우위, 그 독점적 지위는 견고하구나를 시장이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이 밀렸는데 SK 하이닉스는 60만 원을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이 오늘 장중에 펼쳐지기도 네네. 했습니다. 여전히 강자는 SK 하이닉스구나. 지금 매크로적으로 어려워도 SK 하이닉스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걸까요? 그죠.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말이 뭐 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쪽으로 일단은 뭐 절대적인 왕자를 뺏겨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되게 많죠. 일단은 근데 그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자면은,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은 중립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 업황의 내용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은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중립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뭐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매력은 뭐 말씀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DDR4 이제 8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DRAM 가격 확인했거든요. 11.5달러입니다. 11. 예, 11.5달러입니다. 제가 2분기 때, 죄송합니다. 2분기 아니죠. 3분기 때 아시다시피 이제 DRAM 평균 가격이 5.3달러 정도 계산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2배가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당연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DRAM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지금 2년, 3년 단위로 이제 중장기 공급 계약도 계속해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고성능 DRAM, 이제 HBM까지도 이제 50% 가격 인상 이게 하게 되면서 이게 또 내년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3분기 때 1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면은 이제 4분기는 최소한 12조 원대 이상. 개인적으로 앞으로 또 내년 시즌에 가게 되면은 이게 좀 더 상위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13조 이상은 뭐 또 가이던스가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게 되면은 또 가이던스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게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영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어쨌든 이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찜찜해요. 일단 좋은 건 별개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걸 계속 얼마만큼 끌고 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최근에 어쨌든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제가 그러면서 2017년도 예를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중심에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발표가 되고 그러나 좀 쉬었다가 또 상승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시장을 같이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의 차트 흐름이, 그러니까 지수입니다. 코스피 흐름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한 급락 이후에 나왔던 흐름과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흐름을 계속 체크하게 되면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에서 1439포인트까지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수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24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33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또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4월 달에 관세 이슈를 해가지고 시장이 하락에 나왔다가 다시 이 지수가 돌려주게 되면서 3,300포인트 부근에서 한 몇 개월 쉬었다가 지금 4,200포인트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흐름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때는 2차 전지고 지금 반도체 요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쨌든 그때 당시도 이 매수의 힘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좀 3,300포인트에서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바로 하락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소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긍정보다는 중립으로 그래서 의견을 낮추고 추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려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최장 시나리오 3개월인가요, 그러면? 이 3개월은 네.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에서 급락이 나고 난 다음에 지수가 상승으로 진행되고 중간에 2,400포인트에서 한 3개월 쉬었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되면 3,400포인트 갔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다면 한 박스를 예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네네. 왔을 때 그때 다시 재진입 관점은 긍정적으로 열려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 스탠스 주신다는 거죠. 자, 5일선은 참 잘 지켜가는데 이동근 대표님. 네. 여기서 개인들이 와 나도 계좌 만들래, 와 나도 반도체 살래 이러한 니즈가 강할 때 시장이 잠시 주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선을 지키는 SK 하이닉스는 이거는 무리가 없다라는 시선으로 읽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 뭐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관망에 가까운 긍정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지금 SK하이닉스에 신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좀 지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5일선 다시 올라섰는데 네. 일단 지금 21선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님 21선 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지금 어제 21선까지 가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좀 그 밑꼬리를 달았고 오늘은 이제 다시 5일선 위로 올려놓고 있는데 이게 별 의미는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조정의 어떤 강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미리 전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21선이라면은 그 자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51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60만 원 돌파했다가 다시 59만 원 선으로 밀렸는데 결국 그러한 조정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도 사실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의 전체 매도의 한 7, 80%가 SK하이닉스일 정도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의 강도에 비해서는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만큼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일단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매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시면은 한 번에 사지 마시란 얘기예요. 매수를 하고 싶으실 때. 네. 분할 매수.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어제처럼 그 조정이 강하게 나올 때 조금 사보시고 또 이제 이제 어떤 가격대를 정해놓고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런 식의 대응이 지금은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번 뭐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건 이런 조정은 한 번씩 겪어야 되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금 주도주의 시세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어놓는다면 21선까지 조정 열어놓을 수 있고 그렇다면 무서워서 피할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의견입니다. 무턱대고 지금 구간에서 막 달려드는 매수가 아니라는 점, 신중하게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점으로 두 분의 의견은 공통되다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실 60만 원 넘었을 때부터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흐름 계속 보시죠. 조정은 기회다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주인공 종목이 있어서요. 빠르게 살펴보고 싶고요. 바로 고영입니다. 왜 안 가나 했는데 로봇 갈 때 꿈틀꿈틀 계속 재료 노출은 되는데 수급이 확실히 붙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날 잡았습니다, 고영이. 그리고 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어딘가를 보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게 오늘입니다. 디데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은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긍정 의견 드린 네. 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도요? 네네. 예.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고용 같은 게 로봇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계속 소외가 맞아요.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모멘텀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부에서 2026년부터 아시겠지만 AI 로봇 같은 네. 첨단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9,400억 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의료기기라든지 그리고 의료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정부 정책 모멘텀이 일단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용 같은 의료 로봇의 기업들에 갈만한 정부 정책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반가운 호재거리가 나왔다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담이지만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기 쪽이 그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지금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국산화 비율이 아직까지 20%가 네.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상급 종합병원 잘 아시겠지만은 뭐 현대 아산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 이런 병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게 상당히 비싸게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R&D를 통해서 국산화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이 국산화를 통해서 이 수입 외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만약에 조금씩 점유를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밋빛 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부 정책 기대감뿐만 아니라 현재 자세하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좀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절대적인 수치는 뭐 46억 정도지만은 퍼센테이지 정도 봤을 때는 575%, 요 정도 퍼센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도 3분기보다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결국 고용은 1월 달에 있었던 그 미국 FDA 내수술용 로봇에 대한 어떤 인허가 획득 이게 이제 효과가 드디어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에서 미국 매출이 200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200억이 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 달에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인도 쪽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여기 정부 정책 테마만 좀 더 붙어주게 되고 실적 모멘텀까지 좀 더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그리고 최소한 올해 1월 달 있었던 고점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월에 있었던 고점 돌파까지 알겠습니다. 재료가 좋았고 그래서 언제 갈까 고민했었던 찰나에 오늘 이렇게 상방 슈팅이 나온 겁니다. 항상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동훈 대표님께도 기술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오늘 상한가를 갈까 말까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고영입니다. 사실 시장이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고영이 이렇게 스타처럼 나타났어요. 충분히 더 느릴 수 있는 시세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예. 이사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긍정 의견을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관망 의견을 들어요. 기술적 분석은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예.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14,000원, 15,000원에서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주가가 못 올라서 욕을 많이 먹었던 종목인데 오늘 그 욕이 전부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럼 오늘 익절하고 나오는 전 다 오늘 자리다? 익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슈팅이 나온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뭔가 재료는 알겠고 다 알겠는데 전 이게 오늘 고잉이 오른 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울분이 한꺼번에 터졌다라는 표현 좀 쓰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의료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올랐잖아요. 네. 일종의 저는 순환매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올랐는데 사실 의료 AI나 이런 쪽이 그동안 제일 못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 쪽에서의 순환매들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시세는 한번 났습니다. 21,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오늘 약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고 나서는 조금은 또 이제 그 후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자리에서는 저는 뭐 여기서 어떤 매수 견보다는 일단은 매수에 가까운 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의 강세는 약간의 오버슈팅의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런 의도로 오늘은 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0원, 15,000원 라인대 예쁘게 봐주셨던 종목인데 2만 원 넘어가서 접근 가능할까 있어서는 좀 부담스럽다. 다만 어느 정도 시기를 겪고 다지는 구간이 나온다면 긍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다 의견이신 것 같네요. 자, 고영은
타이밍적으로 고민이 되고, 근데 갖고 있는 재료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분 모두 좋게 본 종목이라는 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2차 전지단으로 넘어가고자 하고요. 잘 버틴다라는 표현을 써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워낙 아이코닉한 종목이고요. 시장에서 움직일 때 에코프로 소외시키지 않고 2차 전지 같이 갑니다. ESS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지금도 꺾이지 않는 트루. 참 의제인데요.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한 번 쫙 오른 다음에 옆으로 예쁘게 에너지를 응축하는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추가 상승을 위한 도움닫기 구간처럼 보여지는데 똑같이 ESS발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기댈 수 있는 더 추가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가 잘 아시겠지만 양극재를 필두한 소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ESS 그러니까 결국 ESS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ESS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에코프로였던 그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자회사들 같은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에코프로 자체적으로도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 광물이었던 국산화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에코프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2022년도에 투자한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여기 어떤 성과가 투자 수익이 일단 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니켈이라는 또 핵심 광물 또 확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니켈의 어떤 그 자리파가 가능하게 되면 양극재의 어떤 원가도 일단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들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단일 에코프로 비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에코프로 비용 말씀드릴 때 항상 LG 에너솔루션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ESS용 이제 배터리 어떤 성과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에코프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부터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ESS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ESS형 양극재 납품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가량 출하가 증가했고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도 104%가량 출하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차 전지 지금 분위기만 좀 받쳐줬다라면 아마 화요일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주가가 쌌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상승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간 지금 분위기가 좀 정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영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추후에 어쨌든 ESS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 필두로 해서 아마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시 한번 상승이 전개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FP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샘플 공급을 하게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고객사 다변화 이런 부분이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2차 전지 볼 때 이제 탄산리튬 가격을 계속 체크 좀 하고 있는데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이제 톤당 79,000위안이거든요. 79,000위안이더라고요. 최근에 83,000위안까지 갔다가 또 잠시 가격이 좀 밀려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중국의 리튬 관련된 어떤 수출 통제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리튬 아메리카 같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앞으로 리튬 가격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ESS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라면은 이 조정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간 2차 전지 갈 때마다 다들 전기차 업황으로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한적 의견을 많이 받아왔는데 확실히 AI 묻은 ESS가 붙으니 톤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여기서 추가 연속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승룸을 보고 계십니다. 에코프로 소재단 그리고 셀단까지 다 긍정으로 정리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차트가 비슷하긴 합니다. 이동훈 대표님, 차트가 비슷해서 고민이에요. 뭐 살지. 그 가운데 에코프로 어떨까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자.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저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게 증가 국면을 접어든 것은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단기 고점 한번 보여주고 지금 일단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은 약간 변동성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와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정도는 이제 관망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봉도 그렇고 일단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요, 약간 그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또 갭도 메우는 이제 그런 또 지금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여기서 어떤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떤 낙폭이 큰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또 이제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만 놓고 보면 좀 관망이고 조금 더 이제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는 이런 어떤 전략이 지금 좀 유효하지 않나 좀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박스를 잘 만들어가면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급할 건 없고 천천히 봐도 예쁜 매수 자리는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의견이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좀 더 대기 모드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ESS 관점으로 본다면 추가 상방 여력도 펀더 측면에서 점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또 갑니다. 뭐 수급적인 뒷받침도 충분한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상황을 보면 한정 갈 때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같이 묶어서 봤었는데 오늘은 좀 디커플링처럼 달리 움직여서 한국전력을 우리가 뜯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저도 원고를 받고 한국전력한테 한국전력이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놀랬거든요. 놀랬는데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실적하고 원전 요 부분인데 일단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작년에 아시겠지만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영업이익은 한 5조 정도 일단 예상이 된 상황인데 최근에 어쨌든 환율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원가에 좀 긍정적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한 상황인데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 가격을 반영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에너지 가격 안정 플러스 가격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 플러스 그 합쳐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실적을 좀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차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를 이끄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말 배당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시즌 다가오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이제 배당했었던 한국전력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팀 코리아를 짜고 이제 미국의 원전 수주를 이제 받으러 가게 될 건데 그랬을 때 또 한국전력의 어떤 역할을 또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경수론 원전 쪽 같은 경우 수주를 따온다고 하더라도 한전 기술적으로 갈 만한 부분은 사실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AP천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설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SMR 쪽을 많이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쪽에서 두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시공과 주기기 이런 수주를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SMR 설계 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한국은 ISMR 개발 단계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도 203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수주를 이제 따오는 역할, 그 역할에서 한국전력의 어떤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전력과 한전기술이라든지 주가 흐름은 좀 달리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원전이 가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이 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지만 원전 자체만의 모멘텀이 만약에 나오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제 수주 활동을 또 벌이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기업을 좀 같이 패키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얘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의 동력은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 플러스 어찌 보면 1+1으로 원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실적 기대감만으로도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짧게 두산 에너빌리티 8만 원 깨져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두산 엘리베이터는 일단 조금씩 이제 최근에 페르미 아메리카라든지 이제 수주가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약간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엘리베이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가지고 있다라면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자,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원전을 본다면 두 종목 모두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께 여쭐게요. 한국전력도 가고 말고 그러니까 롤링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좀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수급적으로 일단 너무 붙어있는 수급들이 있어서 좀 튼튼하게 오르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외국인이에요. 그죠.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
한전의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좀 재료들이, 그러니까 호재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한전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52주 고점을 돌파했고, 네. 그러니까 좀 저도 한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선 급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의 관점인 거죠.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조금 약간 그 매수 타이밍을 주면서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뭐 오늘 자리에서 사시기보다는 뭐 4만 원대 초반 정도, 이 정도 자리를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한전의 상승에는 저는 일단 시장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방어주로 했어요, 성격이죠. 예. 항상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통신주들이 오른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지수가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면은 한전은 좀 더 슬로우해질 수도 있어요, 주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이제 이런 쪽에서는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21선 정도에서의 지지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의 어떤 매수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 그러니까 4만 원대 한 초반 정도, 이 정도 한 4만 2천 원? 뭐 이 정도의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종합적으로 봐서는 뭐 그러니까 긍정에 가까운 관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11선에서 시작한 이 주가가 5일선을 뚫고 고가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회 줄 때 그때 보자로 한국전력 정리합니다. 자, 화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APR 볼게요. 내일 IR이 있는데 보통 여기 대표님께서 입 한번 열어주시면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 그거 기대하고 잘 나왔잖아.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지. 논리가 괜찮을까 싶습니다. 사실 APR을 탑픽으로 언급 주셨고 매도 의견을 이전에 주셨어서 지금 궁금합니다. 네. 그 매도 의견을 이제 저희가 함께하는 그 12시 방송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랑 의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실적 발표하고 APR이 11%가량 급락을 하고 있는데, APR은 종목 자체만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5월 달부터 APR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으로서 계속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도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시 방송에서 추천드릴 때도 마찬가지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추천드렸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종목을 볼 때 있잖아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종목 이슈, 그 위에 업종 이슈, 그 위에 시장 이슈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APR이었던 종목 이슈 실적보다 업종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화장품 데이터 있잖아요. 지난 이제 10월 달까지 보더라도,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화장품 데이터 되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품 데이터가 좋은 반면에 또 웃긴 것이 그 하단에 있는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근데 생각보다도 이제 분석이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시 방송에서 이제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그리고 달바글로벌 같은 것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달바글로벌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바로 15% 급락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APR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세론도 일정 부분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때 실적 미스로 해서 실적은 잘 나왔지만은 참고객에도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미스에 대한 영향력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시아시피, 코스맥스, 그리고 달바글로벌,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었는데 APR은 잘 버텼었거든요. 버티다가 이번에는 APR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에 대한 전반적 영향을 일단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가량 급락이 나와서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뭐 혹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이제 뭐 가지고 계시면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라면은 일단 일정 부분 수익 실현도 일단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MSCI 편입, 보통 것도 MSCI 같은 경우도 편입되기 전에 기대감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또 편입되면 또 그 이후에 또 하락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APR도 그런 딜레마를 좀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APR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부정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실리콘2 실적 쇼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게 작년 11월이었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 1년 동안 대단히 잘해준 게 APR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APR도 어깨가 무거워진 건가? 다시 한번 이 화장품 업에 대한 그 신뢰성이 현재 구간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APR은 잘 방어를 해줬는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깊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10주선 닿으면 그래도 좀 튀긴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메리트가 없는 구간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신 예. 대로 세론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뭐 좋아요. 좋은데 자꾸 요새는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증권사가 예상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트릿 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실적이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네.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충족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MSCI 관련해서 항상 종목들 보면은 미리 반영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편입이 되면 주가가 빠지는 양상들이 이전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오늘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조금 찜찜한 게 이 예. 종목은 사실은 계속해서 5일선, 11선 뭐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늦어도 한 21선까지는 타고 갔어요. 근데 오늘 61선까지 드디어 이제 여기 타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약간 모양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좀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APR은 다른 화장품주들하고 달리 굉장히 좀 이제 그 실적의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은 저는 좀 약간 부정에 가까운 관망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관망인데 조금 저도 이제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금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일단 61선 지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왔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 비교인데 파마리소치도 60을 깨면서 이제 121선까지 네, 내려오고 맞아요. 이런 흐름이 좀 보였잖아요. 전반적인 업종 내에서 다시 한번 예쁘게 볼 수 있는 트리거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두 분 의견 들으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판단 잘 내려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구간 APR은 부정과 좀 더 관망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